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분석 교정 전문가이고요. 현재는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반려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예. 현재 이제 1,800만 시대이거든요. 1,800만 시대에 입학해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반려동물 전문 직업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 또 반려동물 교육에 대해 훈련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여기서 직접 이론과 실습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동물 훈련가와 달리 반려동물 훈련가라는 직업의 매력 요소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훈련사는 이제 동물을 케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또 사람과 다르게 동물을 좋아하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직업인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 훈련사의 직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반려견들이 좋아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분야에 정말 관심도 굉장히 많고 목적이 뚜렷한 사람만이 이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동물을 우리 사람과 같이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뭐 문제견도 많잖아요. 뭐 짖는 거, 무는 거, 대소변 못 가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케어를 해서 사람하고 이제 아름다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럼 반려동물 훈련가로서 훈련에 임하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교육하는 것은 이제 자기 목적이거든, 목적. 새로운 개, 소통하지 못하는 아이를 우리 훈련센터에 딱 와서 그 개와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다음에 보호자님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는 어떤 쪽으로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쪽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행동에 변화시켜주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큰 매력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럼 반려동물 훈련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반려동물 훈련자들 이제 꿈꾸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만치 관심도가 많다는 것은 경쟁률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학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류화가 되어 있거든요. 제2 외국어 같은 뭐 영어가 됐든 일본어나 독일어 공부도 또 많이 하셔야지만 경쟁력에서 이게 살아남지 않을까 봐집니다. 혹시 저희 동물 질환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 건데 반려동물 정신 질환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훈련사로서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리불안은 사람에 의한 분리불안, 환경에 의한 분리불안, 동족들에 의한 분리불안. 이 분리불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건 너무 과잉보호 행동으로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방법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와 고양이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 개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하울링, 짖음, 심한 경우는 자기 자해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잉 행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버릇들이고요.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분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특히 산책하는 방법, 그 실내 생활, 그다음에 실내 안에서의 뭐 사람하고 개하고 요즘 같이 자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이걸 구분할 때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무조건 오냐 오냐, 어이구 내 새끼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반려견들의 행동은 이상의 행동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입양했을 때부터 이제 전문가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양했을 때 보는 것하고 그래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입양했을 때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질병 예방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올바른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인 반면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입양하면 그냥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입니다. 네, 그러면 입양이랑 파양에 관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는 이제 책임의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이 형성이 돼 있으면 나만 좋아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허락하에 허락하에 입양을 했을 때 파양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아까도 처음 얘기했듯이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해서 데리고 와서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책임 의식도 반드시 가져야지만 입양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15에서 20년 같이 사는 동안에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동물 복지 문제에 관련해서 동물 훈련가로서 일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많죠. 이 동물 복지 처음에 우리는 애완동물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화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복지라는 단어를 또 써야 되고 또 문화라는 단어를 자꾸 집어내야 되잖아요. 초창기에 우리가 시작할 때 반려동물 문화축제라는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무슨 개가 문화냐 이렇게 이제 저 공무원님들하고 이제 싸웠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문화로 가고 동물 복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대하는 그 과정들이 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반려 문화 이게 급성장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복지라는 차원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뒤따라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 따라붙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굉장히 더 많고 그다음에 또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문화인식이 아직까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나만의 덕이거든. 나만 잘 지키면 되지. 왜 남을 배려를 해야 되나. 이런 문화인식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막 이끌어내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막 웃는 사람, 핀잔 주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패티켓, 에티켓 지켜나가면서 이런 복지 문화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을 시도하시면서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나 필수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규정하실 수 있다면 어떤 법을 발의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도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제 법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뭐 정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거든요. 이 아무래도 반려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고 지금 800만 마리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이 나왔으면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 이거는 꼭 할 거야. 공약으로 내세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거나 뭐 하면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일 복지 쪽에 관심이 많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패티켓이나 에티켓에 관련돼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려견을 키워도 어떻게 길러야지만 올바르게 키울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데려오면 되죠. 그 다음에 방송 매체를 보고 그냥 따라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복지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제도적인 규정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이 동물복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돼야 될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이제 반려동물 숫자가 늘다 보니까 물림사고, 짖음, 분리불안 이런 개들 행동적인 것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법으로 딱 이렇게 지키세요는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자체별로 해서 동물 복지에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패티켓을 배우고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에티켓을 배우고, 그러면 이것이 서로 나중에 함께 자리 잡히는 공존하는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공존하는 문화가 이루어졌을 때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보호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동물보호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관리 감독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동물 법규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그 법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갖다가 논리정연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때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갖춰가면서 이 동물복지법에 대해서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혹시 동물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훈련가님의 팁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저기 반려동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반려동물 케어하는 사람들이고 훈련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걔를 왜 무서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아무리 작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굉장히 두렵잖아요. 자,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작용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무섭다 하시면 나는 괜찮아. 나는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내가 무섭다는 표현하지 않으면 걔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팁이거든요. 그냥 없는 거야. 정말 두렵다 하면 없어.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것도 걸어가기도 어렵다. 그냥 꽉 쓰셔서 딴 곳을, 먼 곳을 갈아보세요. 아니면 조용히 생각을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팁이고요. 걔가 나를 물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긴장하고 두려워져요. 얼굴 표정이 바뀌면 걔는 벌써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약한 사람이구나 하면 또 얕잡아 보기 때문에 나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는 개와 고양이를 지금 기르고 있고요. 반려동물과 딱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나누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동교정이나 그 강아지 교육시키러 갈 때 가서 그래요. 나 한 번만 봐줘. 나 좀 사정 좀 봐줘. 네가 나한테 물면 나 전문가라 창피하니까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걔들이 봐주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용종 소장님한테 나에겐 직업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직업이란 뭐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인생이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 직업을 선택을 해서 저는 사실 반려동물 훈련한 지가 지금 31년 차입니다. 31년 차이고요. 제가 이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그 당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이 직업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직업은 제 인생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예비 반려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고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책임이거든요. 책임이라는 것은 나 하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고 교감하고 교육하신다면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패티켓, 에티켓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